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29일 불금이었는데요. 오늘 불금이 되기 위해서 좀 시장이 미국 시장처럼 반등에 나섰어야 됐는데 어제 오후 들어서 좀 감이 안 좋았는데 그 감이 역시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장은 밤사이 전날의 그 낙폭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반등에 나서면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양시장 장중에 뭐 3에서 4%대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종가상으로 코스피 3000이 붕괴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3% 이상 폭락했고요. 이 폭락이라는 표현은 사실 저는 잘 안 쓰는데 기본적으로 지수가 3000대 올랐기 때문에 뭐 100포인트씩의 변동성은 충분히 이제 보일 수 있다 이런 말도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닥이 좀 오늘 심했던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이 5에서 10%는 거의 다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개별 종목들 이슈 있는 것들, 뭐 녹십자 랩셀 같이 라이선스 아웃 이런 발표를 한 기업들은 상당히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했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초토화가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스톱 슬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지금 멜빈 캐피탈이 뭐 이제 공매도 헤지 펀드가 뱅크럽시 즉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외신에 의하면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엔 숏 커버링이 아니라 숏 스퀴즈 이런 쪽에 대해서 수급 악화로 결국 증거금에 대해서 많이 물어야 되고 결국 이거에 대한 마진콜이 나오면서 결국 공매도 헤지 펀드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지금 월가에서도 뭐 블룸버그나 그리고 CNN 외신에서도 월스트리트를 정말 개인이 기존의 기관들이 이긴 그런 사례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상당히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장 내용과 함께 오늘의 뭐 포인트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짚고 꼭 넘어갈 체크포인트 7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반등을 성공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게임스탑 불안감이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죠? 게임스탑. 그리고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 간 매매 공방이 치열했다. 게임스탑 역대급 롤러코스터를 보여줬습니다. 뭐 거의 시간 단위로 뭐 아니면 분 단위로 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막 2%가 아니라 50%, 100%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어젯밤에 해외 HTS를 시세를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런 것들을 참 애매하는 그런 개인들도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미들의 반란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개미들의 반란, 지지한 미 정치권, 이 미국판 동학개미로 불리는 노비누들을 통해서 뭐 네디스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 공매도 헤지펀드들을 지금 누른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더 평등해져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공매도 다시 재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무차익 공매도 이런 것들 계속 규제해야 되고 뭐 청와대는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발언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매도가 시장에서 꼭 나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차익 공매도 아니면은 정말 우리나라 같이 개인들이 지금 같은 유동성이 아닐 때 정말 개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외국계의 어떤 좀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 이런 것들이 평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 정치권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네디스 사건 그리고 게임스탑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시장에 뭔가가 어떤 잘못된 평등하지 않는 그런 제도는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스탑 개미군단의 아지트 네디시죠. SNS 뭐 카톡 같은 그런 트위터 같은 그런 장소죠. 커뮤니티 장소인데 여기서 비트코인 강풍도 여기가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 오늘은 또 이 네딧에 이런 내용이 올랐다고 해요. 실버 즉 은에 대해서 공매도 헤지펀드가 상당히 슛을 많이 쳐놨으니 이번에 실버로 가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집단 정신이 되게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유동성이 많은 개인이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정말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이 개인들이 이렇게 올렸다고 해요. 공매도 친 거를 주가가 진짜 쓰레기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냥 수급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시장에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 꼭지에 물린 사람이 어느 순간 또 이 집단 지성에서 한 명이 탈락하고 두 명이 탈락하고 해서 분명히 여기서 또 손실 보는 사람은 크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원래 어떤 가치가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닌 것들을 헤지펀드들이 사실 공매도 친 거였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될 거고 누군가는 또 개인 아무리 집단 지성으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수익 볼 수는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즉 이 머니 게임에 정말로 참여하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액을 좀 해보거나 그죠? 재미삼아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소식은 연초에만 4,500억 원 반도체 중수형 수주 랠리라고 해가지고 뭐 원익 IPS 장비주죠, 뭐 DI 한미반도체, 뭐 후공정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반도체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캐펙스 투자에 대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발 또 디램과 또 비메모리 이런 쪽에 대해서 투자가 이제 올해 상당히 집행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먼저 전공정 장비부터 해가지고 후공정 이런 장비주들까지 해가지고 계속 수주 잭팟이 터지고 있다는 거를 기사에서 제가 따와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1월달 만에 벌써 4,500억이 발생했다는 거는 올해 상당히 기대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사실 어제 좀 이 반도체 또 관련주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좋은 종목들을 한번 보시라고 여기 나온 이 기사에 나온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건 꼭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한미반도체는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반도체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해서 꼭 스터디 하시고 시장을 접근을 해보시면은 이번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발 공매도 헤지펀드 수급 이슈 악재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1.7조 7천억의 매물 폭발을 쏟아냈고요. 역시 개인이 다 받아내긴 했는데 개인이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B2 신용이죠. 지금 코스피 11조 정도, 코스닥 10조 정도 해서 합이 21조 정도 되는데 예탁금이 70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모도 커졌기 때문에 신용에 대해서 큰 이슈는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시장이 또 급락을 하게 되고 조금 더 해서 하락하게 되면은 최근에 들어온 신용 물량들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매매 비중이 한 달 새에 1.6%에서 7.4%. 1월 초에는 시장이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은 없었겠지만 이게 이렇게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그죠? 지수가 마이너스 6% 정도 고점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지수가 이 정도 빠졌으면은 종목들은 많게는 뭐 10% 이상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이렇게 빠진 것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반대 매매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가 없겠죠. 항상 B2는 신용이나 레버리지는 장이 좋을 때는 상당히 약이 되지만 장이 안 좋아지면 항상 독이 된다는 거를 유념하셔서 투자에 적절하게 정말 쓰실 수 있는 분만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HTS로 시장 보면서 간단하게 보죠. 제가 오늘 외부에 어디 나와 있어가지고 영상도 좀 늦었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얼마였죠? 24주 정도 거래대금, 코스닥 15조, 39조. 장이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근데 외국인들의 헤지펀드 이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약간 나비 효과 그런 수급이 공격적으로 좀 나와서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3% 가까이 하락하면서 2,97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3.38%, 92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1000포인트를 찍은 지 진짜
며칠 되지도 않아서 900 초반까지 내려다 보니까 좀 허탈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장의 하락의 성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급에 대한 악재가 매우 컸고 어떤 환경이 변하고 기업들의 이익 환경이 꺾여서 장이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수급의 이슈가 좀 많이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해소되길 바라고 있는데 그게 언제가 정확한 시점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지선으로 보면은 오늘 코스닥은 60일선을 노크했고요. 코스피도 60일선이 2800선 좀 위인데 그 부분에 녹화하기 전에 좀 그래도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트로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60일선에 대해서 밑꼬리 달고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한참 밑에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1월 장에 여기가 1월 초잖아요. 여기서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2800선까지 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제 개인적인 감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전 종목이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전 업종이 하락을 했고 코스피보다 더 하락 폭이 컸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코스피를 1조 6천억 샀죠. 1조 6천억 샀고 코스닥은 2천억을 샀어요. 기관이 1000억을 팔았고 외국인 700억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2500억, 연기금이 1000억. 연기금의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 지수가 하락하니까 시가총액이 작아지고 줄여야 될 비중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급하게 또 때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좀 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연금이 지금 우호적인 상태로 변한 건 절대 없습니다. 외국인은 공격적으로 지금 팔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이 지금 일자별 동향을 보면은요. 지금 딱 26일부터 공격적으로 팔고 있죠. 원래 그전에는 샀다 팔았다 그 정도였는데 1월 26일부터 공격적으로 즉 그 게임스탑 이슈가 나오면서 뭔가 마진콜 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면서 소시크스가 나오면서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상당히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게 수급적으로 엿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보기 전에 변동성 지수 살펴볼까요? 변동성 지수 오늘 이렇게 원래 제가 M자형으로 내려가길 바랬는데 다시 이게 W자형으로 올라왔어요. 지난번 이 고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종가의 지수는 밀렸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변동성 지수 어쨌든 7.98% 올랐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튀면요 지수는 한 번 더 급락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코스피 200 종목부터 보면은요 SK이노베이션이 1.27% 헝가리에 뭐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진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가요? 좀 좋았고요. 그죠? 오늘 LG전자 뭐 확정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7% 가까이 급락. 지금 대형주가 1월 초에 엄청 변동성이 좋았고 올랐잖아요. 대형주의 변동성이 이만큼 커졌다는 건 3000시대 확실히 2000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금호석유는 어제 경영권 분쟁 이슈 뭐 이런 걸로 실적도 워낙 좋았지만 급등했었는데 오늘 제일 이 대형주 중에서 제가 보는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는 어땠습니까? SK케미칼, 뭐 ST팜, 약간 CMO 쪽부터 백신 이런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엄청 강했어요. 뭐 바이오가 거의 초토했는데 그죠? 셀리버리 무상증자 효과로 계속 버텼던 종목도 오늘 마이너스 25% 혼자만 올랐던 거는 결국 버틸 수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일부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죠. 녹십자 랩셀이 종가상으로 많이 밀리긴 했지만 7%나 거의 가까이 올랐고요. 라이선스 아웃 소식에 반도체 쪽도 보면은 일부 소재주 장비주 이런 거 파크 시스템스나 티스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비메모리, DB하이텍은 뭐 세무조사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8%나 빠졌어요. 장중에 뭐 VI까지 걸렸었고 핸드셋, FPCB, 연성기로 회판 전부 다 안 좋았고요.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산업 이런 이 우주산업 관련된 뉴스가 오늘도 좀 좋은 소식이 떴는데 장중에는 좀 상당히 많이 올랐었지만 얘네도 결국 종가상으로 수급이 이겨내지 못하고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딜 관련주들도 볼까요? 한번 2차전지 이런 쪽 일진 머티리얼즈 빼고는 다 안 좋았고 그죠?
이쪽 뭐 화장품부터 해서 엔터주 뭐 이런 게임주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종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보고 자식할 게 없어요. 자, 이제 오늘의 시장을 세 줄로 한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 공매도 헤지 펀드들의 유동성 해소 때문에 발생한 것을 저는 추정합니다. 이 숏스퀴즈 알파, 그죠? 알파 숏 알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농에 대한 헤지 포지션이 아니라 약간 덩크 기업을 뭐 상패나 아니면은 정말 동전주 페니스타까지도 발라서 먹는 그런 전략인데, 공매도 헤지 펀드들이 결국 내듯이라는 SNS, 그쵸? 뭐 이런 집단 지성, 이런 집단 행동에, 개인들의 행동에 결국 이렇게 숏스퀴즈가 발생하다 보니까 손실 금액이 어마하게 될 텐데, 이 손실 금액에 대한 뭔가가 이제 상세를 시키고 뭔가가 손실을 쳐더라도 증거금, 그죠?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어제 베트남 시장 같은 그런 시가총액 작은 시장에서는 뭐 베트남 VN30 종목이 전부 다 하한가를 가는 일이 발생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유동성이 너무 좋아요. 사실 유동성이 너무 좋고, 삼성전자 같이 500조, 시가총액 500조의 기업이 하루에도 거래를 호가가 정말 많이 받쳐주고 지금같이 개인이 많이 사주는 그런 유동성 하에서는 정말 팔아도 급하게 돈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추측해 봅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시장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우리 시장 마감하고 그 유럽장이 개장하면서 본인의 트위터 프로필을 비트코인 한 단어로 금일 변경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고요. 비트코인의 시세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뭐 얼마 전에 그 재무부 장관 옐런이 뭔가 이제 잘못 발언을 했다가 다시 뒤엎긴 했었지만, 그러면서 폭락을 해서 3만 불대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10% 넘게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노비네드와 네드값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그죠? 뭐 여기 그 뭐죠? 게임스탑을 사자, 공매도가 많다, 이거 올리자, 그죠? AMC를 사자, 이것도 공매도 많다, 공매도 비중 많은 것도 우리가 올려보자, 뭐 이런 것들 집단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개인들의 변화의 흐름이 이런 거예요. 지금 테슬라의 창립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비트코인이라고 자기 필명을 바꿨다는 거, 야 비트코인 사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도와주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환경을 이 개인 투자가들이 바꾸고 있어요. 뭐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일 수 있죠. 사업가고. 이 국면에 일론 머스크의 이 같은 행동 있잖아요. 지금 게임스탑에 워낙 변동성 커지고,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런 모니터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지금 피해를 봤지만 어쨌든 어떤 변화를 앞으로 가져오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큰 어떤 기존의 그 이제 기관들이 장악했던 그런 시장이 미국도 정말 개인의 힘이, 파워가 정말 세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1월 첫째 주에 급하게 달면서 코스피 지수가 10%대 넘었었는데요. 아쉽게 오늘 1월 마감 일까지 봤을 때 1월 1일부터 작년 말 12월 30일부터 그죠? 라펠부터 해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수익률 3.58% 수익률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계좌가 못 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죠? 12월 작년에 진입했어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월에 진입했어도. 근데 이거보다 좀 내신 분은 그래도 힘차게, 장은 오늘 어렵고 오늘 이번 주 어렵지만 좀 그래도 나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다, 이런 자부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다수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죠?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세졌고, 뭐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대형주가 워낙 또 고점에서 거의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매크로 환경이나 얼마 전에 있었던, 이번 주에 있었던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시장을 바치는 근간, 그런 것들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 국채금리도 올라가다가 좀 꺾였고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연준이 다 용인하겠다, 일시적인 거,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지금 당분간 금리 인상이나 양적 완화 축소 이런 것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이슈죠. 수급 변동성 유기입니다. 이 게임스탑이 불러온 그런 나비 효과,
이게 매우 크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국내 증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증시 중에서 변동성과 유동성이 제일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옵션 쪽도 예전에 외국인이 정말 선물 옵션 시장에서 계속 개인들을 발라먹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은 그 선물 옵션 시장이 완전히 죽었죠. 개인들이 많이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 지금은 개인이 주식 쪽으로 들어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급하게 돈을 좀 빼야 되는데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뭔가 보완책으로 이쪽에 대해서 좀 숏 스퀴즈 때문에 힘들었던 보완책으로 돈을 빼야 되는데 그게 가장 쉬웠던 시장이 아마 유동성이 넘치는 국내 시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또 중국발 긴축도 갖다 붙일 수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이슈는 붙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연준 때문이야. 연준이 추가적인 부양책 이런 거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오히려 더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시장이 실망을 해서 외국인이 판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레딧과 그죠? 게임스탑부터 시작한 이 개인들 미국판 동학 개미들의 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헤지펀드들이 유동성 해소를 위해서 유동성 시장이 좋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26일부터 걷어갔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빨리 수급적인 변동성 악재가 해소되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번 주 많이 힘드셨겠지만 주말은 푹 쉬시고 좀 다음 주가 그래도 저는 이번 주보단 나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거의 다 왔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좀 안도감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시장이 좀 변동성이 갑자기 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졌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8분 응선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왜냐?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으로 인한 이슈는 다시 수급이 돌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영상이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